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뭘 입을지, 어떤 것을 먹을지에 대한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와 같은 큰 선택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 한 분 모셨습니다. 정향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지혜다락방에서 강의하는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오늘이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항상 정답은 내 안에 있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저도 그 답을 제 안에서 찾는 과정을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정말 내 안에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답을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거를 이제 오늘 강의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미리 이제 설계도를 그리면 어떨까, 미리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미리 설계도를 그려서 네. 그 방법을 내 안에서 찾는다. 네. 오늘 강연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정향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막닥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미리 좀 고민하면 어떨까.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10년 동안 자기 자신한테 벌어질 일들 중에서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 또 멋지다고 생각하는 풍광을 이제 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미리 그려두면 어떤 선택의 상황에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10가지 풍광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제 적어도 한 10개 정도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풍광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2021년도니까 2031년도가 됐을 때 저한테서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꿈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렸습니다. 정말 아쉬움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생도 마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강의했던 정답은 내 안에 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정답을 제가 제 안에서 찾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10몇 년 동안 제가 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강의 준비였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숨기지 않고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으시면 각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정말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 꼬마처럼 저 순간에 야, 정말 어디로 갈까? 정말 내가 갔던 길이 맞을까?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돌아오면 되지 하는데, 인생은 누구나 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와서는 또 다시 길을 가기에는 인생이 짧잖아요, 그죠? 네. 물론 저 꼬마처럼 시간이 창창하면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인생이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미리 좀 고민하면 어떨까. 그거를 마치 저 미로 속의 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저 미로 속의 위를 바라보고 저 미로 속에서 마지막 종착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좀 더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 그것을 내 속에서 좀 찾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의과대학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가 그냥 학교 생활을 그냥 누구처럼 그냥 공부만 하지 않았고 후배들과 함께 의료 봉사 동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사물놀이패도 만들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동아리도 만들고 이제 그런 사회 활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깥에 관심을 가지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아마 본과 2학년 때 처음으로 기억합니다. 통도사에 템플스테이 들어간 거죠. 4박 5일 동안. 저 때가 학생 때입니다. 저기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앉아 있는 친구가 이제 접니다. 전데 그때 이제 통도사를 들어가서 조용히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때 가졌던 거죠. 가지면서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무건 속에서 자기가 오롯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봤듯이 이제 바로 공양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학생인 저였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또는 번잡하게 살던 삶을 방학 때지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불법성 3대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해인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인사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이제 방학 때 동안에 지냈던 거죠. 지내다가 또 이제 성부 사찰인 이제 송광사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고, 특히 송광사는 그 이후에도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체험을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한 4박 5일이라는 그 시간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저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 가슴 속에 늘 한쪽 구석에 이제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담아두고 있다가 틴나탄 스님이라는 이분이 프랑스의 플롬빌리지라는 곳을 이제 열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사람들 건강도 챙겨주면서 저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을 하면서도 명상센터가 가슴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따로 6개월 과정인 EBS MBA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그때 뭐 경영에 대한 거, 뭐 마케팅 뭐부터 시작해서 경영 철학에 대한 것들도 쭉 다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꿈을 그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은 그때 특강으로 오셨던 분 중에 구본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IBM이라는 회사에 월급쟁이로 꽤 오랜 시간
한 20년 동안 다니시다가 그 기업을 나오면서 1인 기업이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그 길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을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강의를 다녔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책을 1년에 한 권씩 꼭 써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후배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무실이 없는 무형의 구본형 변화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처럼 고민하는 후배들을 이제 이 공간에 이 가상의 공간에 와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후배들이 함께 책을 읽고 또 토론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자기 혁신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워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템플 스테이처럼 2박 3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한 2박 3일 동안은 시기는 거의 단식에 준하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비우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비우면서 자기 인생을 한 번씩 과거로 돌아보게끔 만들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을 이제 그리게 됐던 거죠. 그 과정들이 이제 함께 할 수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설계했던 거는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서 특히 이제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런 단식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소개했던 책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함께 진행을 했던 거죠.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입니다. 각종 다양한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한 9명 정도가 만나서 그때 당시 양평에 있는 펜션을 따로 빌려서 함께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그 과정들은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와 함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꿈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 건지, 그 이제 마칠 때까지 이제 그 2박 3일 마칠 때 각자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발표하는 거는 그때 당시가 이제 2007년도 여름이었거든요. 2007년도 7월 7일부터 7월 9일 그 사이에 제가 같이 함께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2017년도라는 곳에 타임머신을 미리 타고 가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10년 동안 자기 자신한테 벌어질 일들 중에서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 또 멋지다고 생각하는 풍광을 이제 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풍광을 자기가 그리는 거죠, 미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가지 않았는데 미래를 해고한다고는 할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 발표했던 제 나름대로의 10가지 풍광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풍광이 뭐였느냐면은 제가 대학 때도 노래를 좋아했었고 그걸 잊고 지내다가 그때 1년에 한 번씩 청년의사라는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의사 가요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선전을 치르는 곳인데, 그게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앞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 근데 노래 제목은 제가 부산이라서 제가 지었던 시, 부산 대신동의 가면이라는 그 시를 이제 곡을 붙여서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제 그렸던 거죠. 그때 7월 21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부산 예선전이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제 이제
지금도 이제 가정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한승호 교수랑 같이 이제 같이 부르자 해서 제가 미리 내려가서 이 친구랑 열심히 이제 그 전날 연습을 해서 같이 이제 노래 대회 나갔던 거죠. 이 부산 대신동의 가면이라는 노래가 그게 이제 시장통이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통에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격에 부침개를 파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부침개가 예를 들면 다른 곳은 뭐 한 2, 3천 원 했으면 이분은 항상 900원. 정말 싼 가격에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그것도 허리 꼬부러진 할머니가 그때 당시 한 85세 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누구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파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손맛을 제가 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속이 아플 때마다 부산 대신동에 가면 어느 의원에 가시는데 이분도 그 할아버지 의사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의사가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는 할아버지 의사를 좀 닮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제 노래 가사를 제가 지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리고 장인 장모님 보는 앞에서 이제 불렀던 거죠. 그게 이제 2007년도입니다. 이광경입니다. 지금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둘째가 저렇게 꼬마일 때 이제 박준영 씨가 사회를 봤었습니다. 사회를 보고 제가 이제 뽑기를 하다 보니 첫 번째 나오게 돼서 이제 후배가 약간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멋지게 했다고 감두상을 받았습니다. 감두상을 받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분당인데 분당에 이제 아버지 합창단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이제 노래를 같이 함께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 꿈은 바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꿈은 제가 22세기에는 재테크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좀 조정하는 그런 의료 연구소를 만들자, 생테크 연구소를 만들자 하고 제가 이제 빼기 더하기를 좋아해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인데 빼기 더하기 클리닉을 좀 해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저랑 친한 대구에서 이제 한옥을 짓고 유방암 환자를 보고 계시는 임재양 원장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해보자고 이제 제가 저렇게 꿈을 그렸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을 그 뒤에도 서울대 보안통합의학 연구소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저분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요리를 가르쳐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물론 이제 유방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게 머릿속에 거렸기 때문에 제가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이제 다른 꿈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으신 스마트폰이 아주 옛날부터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2007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들 그때 당시에도 이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휴대폰을 명상하는 기계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휴대폰을 기술료를 받고 삼성전자에 팔면 어떨까.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어떻게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게 있거나 휴대폰 보는 시간에 저 기계를 이용해서 저 휴대폰이 오락가는 기계나 이런 게 아니고 명상하는 기계로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 지었던 게 휴대폰 안에 아날로그, 명상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를 잡고 그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휴안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이 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기술료를 받고 팔지는 못했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게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체지방 측정, 가정에서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게 애플리라는 기계인데요. 가정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앱을 식이 조절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리고 요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녹여내서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 방법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시기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많이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바로 실행은 안 됐지만 지금도 ING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독거노인 방문 진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노인 운동은 실제로 노인 보건복지부랑 함께 작업을 해서 실제로 그거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노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비디오를 만든 것을 보급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기회를 통해서 저 꿈은 이제 실행을 통해서 그 달성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복지관 식구들이랑 저런 관계를 가지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또다시 이제 독거노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식구들과 같이 함께 했었던 그 꿈을 그리는 과정, 꿈을 그리는 과정들과 함께 했던 친구들을 이제 우리는 꿈벗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함께 그렸던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기수들이 이제 쌓이게 됐는데, 그 꿈벗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분들한테 제가 꿈을 이루는 것도 건강을 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건강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저런 도움 이름으로 이제 제가 그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우리 병원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리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서 실제로 저 분들한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진은 코로나 있기 이전에 제가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를 일단은 스탑을 했습니다. 스탑을 했지만 제가 열심히 그 꿈을 함께 그리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 지인분들 중에서도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때는 산악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뒤쪽 산을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산악 자전거랑 그리고 이제 등산 가는 거랑 이렇게 꿈을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악 자전거를 타지는 않고 그냥 병원을 출퇴근할 때 이용하거나 또는 가족들하고 여행할 때 그때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산행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게 이제 우리 애들이 꼬마 때 한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3월에 경상남도 그 통영 밑에 쪽에 있는 삼천포 밑에 있는 사량도에 가서 자전거를 탔던 건데요. 제가 주로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섬을 좋아합니다. 섬은 뭐 특히 이제 남도 쪽에 있는 섬, 전라도 쪽에 있는 섬들은 섬 자체가 야트막하니까 굴곡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자전거를 샤방샤방하게 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섬 지역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은 저랑 한 18년 지기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이랑 이제 가끔씩 만나서 산행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하면서 지내는 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랑 함께 이런 시기를 포함해서 새로운 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임상영양학교 식구들입니다. 이 식구들이랑도 한 2달에 한 번씩 이제 시간을 정해서 계속 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태극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2007년도에도 태극권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배우고 있었는데, 태극권에 대해서 쭉 배우면서 자기 수련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태극권들은 움직이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많아서 태극권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태극권을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했었습니다. 했었고 태극권과 함께 동양적인 운동 중에서는 저는 하나를 꼽자면 저는 요가입니다. 요가. 지금은 이제 태극권보다는 새벽에 그냥 미리 이제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그냥 한 시간 반 정도 병원 근처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하고 있는데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차 안 막힐 때 가서 네,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아서 지금 다시 요가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되고 그 요가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뒤에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때 2003년도부터 근무했던 병원은 따로 요가실이 있었거든요. 요가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료진들 대상으로 요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제가 요가를 배우면서 제가 적어놓은 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 다 환자를 챙겨준다고 몸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꽝인 의사들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해서 몸꽝 주치의도 할 수 있는 요가 24시라 그래서 제가 저거를 만들고 그때 당시 이제 비디오로 제작해서 가정의학과 의사회 학술이사를 했던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의사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요가,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요가를 저렇게 만들어서 실천을 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꿈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족여행이었는데, 저 꿈은 좀 크게 그렸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큰 딸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작은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1년간 비워서 무조건 안식년을 가시면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자. 네. 근데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1년 동안 쓸 경비를 그동안에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했는데,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사는 와이프가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실행을 못 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때 당시에 저런 꿈을 이제 그렸었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네. 실패했고,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인가? 네. 동해안에 놀러 가서 찍었던 우리 가족입니다. 큰 딸, 작은 딸.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고 그때 당시에 꿈 중에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애가 이제 초등학교 네, 그 즈음이었었으니까, 좀 자유롭게 좀 키워보자. 좀 정규 과정보다는 좀 학원에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좀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발드루프 교육을 추구하는 그 하남에 있는 푸른숲 학교라는 곳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보내게 됐고,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재미나게 다녔던 곳이고, 그 교과 과정들이 이제 거기가 자연하고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과에 가서 도룡농도 잡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던 거죠. 남들이 하는 무슨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안 다녔고요. 그리고 또 무슨 과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마쳤고, 그리고 이제 계절이 되면 봄철에는 저렇게 모내기를 학생들한테 시키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자연이 어떻게 소중한지 이런 것들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벼베기를 하는 시절인 가을이 오면 그때 이제 학부모들도 같이 가서 추수를 하면서 함께 막걸리를 한 잔씩 하면서 지냈던 저 시간인데, 지금도 제가 가끔씩 지금 대학생이 된 큰딸한테 물어보면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런 과정들이 쭉 지속돼서 이제 저게 끝까지 교과 과정으로 이어지면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실험적인 단계가 많아서 분명히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함께 했던 저 시간은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직 모를 줄을 알 뿐이라는 저 제목을 또 붙였더라고요. 그때가 2007년도인데 제가 사실은 2005년도부터 하도 공부하는 데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 인연이 됐던 거는 그때가 교대역 근처였으니까 거기가 이제 근처에 법원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있어서 거기 법원에 계시는 그때 당시 계셨던 가정법원장님 하셨던 송경 원장님을 우연하게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로 그냥 진료를 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다니는 절에 저를 이제 소개를 했던 거죠. 예, 소개를 해서 제가 이분의 인연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절은 아주 큰 절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절이었고 신도도 정말 몇 명 안 됐었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스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가 받았던 하두를 이제 각자의 숙제죠. 다 다릅니다. 하두가. 먼저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처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두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궁리를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다시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 말을 썼더라고요. 오직 모를 줄을 알 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제가 저걸 봐도 참 괜찮게 썼다. 확실히 저건데 참 괜찮게 저 때도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스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80 한 4, 5세 되셔서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셨고요. 하지만 이제 저랑 함께 인연을 맺은 제보다 이제 24살 위이시거든요. 저 송경 원장님 지난주에 이제 우리 병원에 찾아왔을 때 제가 잠시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눴던 사진입니다. 저는 저보다도 인생을 먼저 살고 저보다도 또 먼저 하셨던 분들을 다행히 아주 슬기롭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저분들 덕분에 또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미리 그려두면 어떤 선택의 상황에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고민하고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미리 그리면 좋은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저 송기용 원장님은 지금 현재 102세 되셨나? 김형석 철학자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은 이제 기독교신데 이제 사위는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그분의 사위예요. 네, 사위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이신데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확실하게 갖고 있으시니까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장가를 가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장인 어르신하고 만나서 그걸 떠나서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제가 유식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화두랑 그리고 유식학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21년도부터 올해가 이제 21년도잖아요. 이 작업을 제가 거의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이제 하면서 제 일기장에 전자노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적어도 한 10개 정도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풍광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2021년도니까 2031년도가 됐을 때 저한테서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꿈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제가 이제 그린 거를 보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제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임이 한 4-5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저 불교 공부 모임뿐만 아니고 제가 정신과 김경식 원장님하고 함께 또 만나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 모임이 이렇게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공부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재미있어진다라는 느낌도 들고, 여하튼 제 풍광 안에 저 공부 모임이 꽤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책을 쓰고, 제가 첫 책 쓴 그 대목에 좀 괜찮은 곳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그 말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첫 책이 한 4판이 나오면서 인쇄가 그래도 그 500만 원 넘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 저랑 함께 공부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를 한 2년째 가 있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기부를 하게 됐는데, 그렇듯이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는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한 시점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가 펼치는 꿈 중에서 그게 정말 괜찮게 풀린다면 저는 저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이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항상 제 꿈에다가 넣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들도 항상 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경험도 쌓였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요리하는 의사로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또 이제 책 쓰기 작업들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나가서 적당한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는 저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3인칭 현재 시점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근원이라고 쓰는 거죠. 근원 몇 년, 몇 월, 며칠 뭐라는 책을 펴냈다. 그리고 책을 펴낸 기념으로 교보 빌딩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쓰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가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건데,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정말 아쉬움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생도 마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런 꿈을 그리고 싶다면 좀 미리 그리면 어떨까? 우리는 단지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펜을 갖고 있으시다면 아주 좋은 곳에 이제 여행을 가서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한 번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고, 가지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떤 점이 잘할 수 있고,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거를 이제 써보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 나이가 40세라면 50세로 가서, 또는 60세면 70세로 가서 그 한 10년 동안 이 정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벌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황당한 일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좋은 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다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에 생활계획표를 짰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는 뭐 몇 시 기상, 몇 시에 학교 등교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인생 계획서에서는 우리가 뭘 유의하면 좋을지 좀 한마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학 되기 전에 네. 누구나 다 생활 계획표를 아마 그렸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실천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렸습니다. 네. 근데 어른들은 그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른들이 돼도 생활 계획표를 그리듯이 어린이로 돌아가서 한 번씩 그려보면 어떨까. 아. 그 미리 그려보고 만약에 실천이 안 되더라도 또 실현이 안 되더라도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사실 생활계획표를 짤 때 이걸 제가 다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짜지는 않거든요. 네. 인생 계획서에서도 계획표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실천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위주로 하나씩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해라는 그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의 5개 정도에 해당되는 뭐 살인하지 말라, 또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네. 빼고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라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든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을 해보면 자기한테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 이외에는 누구나 다 한번 그런 거 없이 거침없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규정 짓고 단정 지어 버리니까 네. 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네. 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네, 네. 오늘까지 4주간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강의보다도 제가 이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 강의였습니다. 흔히 뭐 인생 뭐 마침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강의가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버님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됐고 또 늘 저를 그냥 지켜보시면서 늘 저를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해주셨던 우리 어머니한테 이 방송을 전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보다 건강한 삶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가는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연 잘 기억하셔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